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내용이 좀 연이어서 해버려야 될 내용이라서 또 우리가 일주일 소거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무리 있어도 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안 들리죠. 그러죠. 이게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연이어서 공부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은 이해됩니다만 272쪽 밑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이해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싸우면서도 공격성이고 무엇을 해도 공격성이요 술을 먹어도 공격성이고 공부를 해도 공격성이야. 전부 공격성인데 다만 우리가 느낄 줄 모를 뿐이요. 무엇을 해도 공격성인데 왜 느끼지를 못합니까? 느낄 줄 모르는 것은 분별 때문에 그렇다 말이요. 그러면 분별을 해결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분별하는 것이 전부 망상이라. 망상의 상처가 전부 빈거라는 걸 알아야 돼. 예, 망상의 상처가 전부 빈 것이라고요? 망상의 상처가 사실 빈 것이거든. 빈 걸 딱 알아버리면 망상이 바로 공격체라. 예, 망상이 바로 공격체라고요? 공격체하고 망상하고 둘인가? 물하고 물거품하고 둘인가? 하나지. 괜히 우리가 이건 물거품이다, 이건 물이다 분별해서 그렇지. 어찌 그것이 둘이냐 말이야. 예. 여기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공적체, 이 뒤에 끝까지요. 이 넷째 마디까지 굉장히 공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현보사님도 처음 공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 보면 우리는 싸우면서도 공적성이고 무엇을 해도 공적성이고 술을 먹어도 공적성, 공부를 해도 공적성, 전부 공적성인데 이 공적성이 한다는 걸 우리가 못 느껴. 왜 못 느끼냐? 공적성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늘 공적성이에요. 늘 부처자리야. 늘 마음자리야. 늘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런데 무엇을 해도 공적성인데 왜 못 느낀가요? 못 느낄 줄 모르는 건 분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다.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것이 있고 화가 나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이 전부 연이어서 인연과 조건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망상이라는 겁니다. 분별이 나다, 너다, 능소가 전부 다 망상이다. 내가 보는 육진 경계도 전부 다 망상이다. 그런데 딱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 분별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저기 이현숙 씨 어찌해야 된다고 했지요? 소리 안 들려요. 분별하는 것이 전부 망상인데 분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들이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를요? 책 보고 하십시오. 책에 다 적혀 있었는데 읽어도 잘 몰랐지. 분별하지 말아야 돼. 뭐라고 그랬지 아까? 거기 딱 적혀 있잖아.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분별하
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가? 당처가 빈 것이 그렇지. 알아요. 당초가 비었다는 건 헛거라는 말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이 전부 헛거라는 말이에요. 공하다라는 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지요? 망상의 당초가 비었다라는 건 공성이라는 건데, 망상의 당초가 공성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상이 무엇이다? 그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모습공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는 진짜 이가가 한 몸이 돼갖고 마스크하고 끼는지 안 끼는지도 몰라 내가. 참. 왜냐면은 들으시는 분이 또리또리하게 안 들릴까 싶어서. 망상의 당처가 비었다는 것은, 망상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비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빈 것이구나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게 빈 것이든 빈 걸 딱 알아버리면 망상이 비어버렸어. 빌면은 바로 공덕체의 승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화가 나면 그 화가 무슨 실체가 있어서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면 이것은 인연과 조건의 산물이에요. 화라는 것이. 이거 알기 어렵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습공식을 자꾸만 해요.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탁 잡을 때가 있어. 그 화랄지 내 마음 씀씀이를 탁 잡을 때가 있으면 그때 이제 이 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망상이 바로 공적체라고요. 이건 죽냄비 생각하면 됩니다. 죽지 아무리 끓고 끓어봐야 재료가 뭐다? 죽이에요. 죽이요. 그래서 공적체하고 망상이 둘인가? 물하고 물거품 아닌가? 물에서 빠락빠락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말하자면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물거품이다, 이건 물이다 분별해서 그렇지 어찌 그것이 둘이냐 말이야. 우리는 물거품만 보지 물거품의 재료인 물은 생각도 안 하지요. 우리 파도 보면 파도가 물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요. 파도만 보이죠. 그래서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한 15쪽이요. 15쪽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스러움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80개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다가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연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실기자리도 허공성, 상하돼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 것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별전쟁이가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지속해서 너열당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수학자로서는 윤곽을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한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구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나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 자리는 무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 행사입니다. 예. 이제 좀 읽어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앞에서 그냥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슬기자리도 허공성, 절대평등성이라는 말입니다. 공적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산도 허공성, 몸뚱이도 허공성, 다 공적체하고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 허공성.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물거품이 모두 물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망상이 바로 공적체라는 것은 이 학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과 물거품은 물이라는 거 알겠어. 그런데 망상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망상이 바로 공적체가 우회됩니까? 이 말이죠. 지금요. 그 공적체의 작용, 망상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그 바탕자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바탕자리와 작용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말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다 상대성 차별상이지만 그것을 굴리는 것은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무정물인 입은 물거품이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는 것은 물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공적체 속에서 놀아. 언제나 공적체를 쓰고 있으면서 분별이라는 먹구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에 진흙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형국이야. 분별을 해서 내가 좋다 이렇게 했어요. 좋다 이렇게 했는데,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좋다에 들어앉지 않지요. 좋다에 들어앉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앉지만 않으면, 머물지만 않으면 본래 공적체 자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는 동시에, 듣는 동시에 촉 들어앉아 버려요. 우리 지금 이제 눈으로 이제 지금 육진 경계를 보고 있지요. 지금 다 색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소리도 듣고 있지요.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냐?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헛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 정말로 이 공부를 어떻게 우리의 그 성태를 기르느냐, 이제 그게 성태 기르기에 나옵니다. 성태라는 것은 우리의 공적체 자리, 우리의 법신 자리, 불성 자리를 어떻게 기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를 것도 없지만 이제 기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을 이거를 지금 마우스를 그대로 두고 무엇으로 보라? 헛것으로 보라는 것이거든요. 마우스를 그대로 두고 빈 것으로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있다, 여기에 딱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마우스가 상대가 되어버리죠. 헛것으로 본래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성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몸뚱이는 가짜다. 왜? 변하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이 공부의 기초입니다. 기초.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거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매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 몸뚱이에 들어앉는다는 말은 이꼬르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나 공적체 속에서 놀고 언제나 공적체를 쓰고 있으면서 분별이라는 먹구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에 진흙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형국이야. 맑은 물에 진흙을 아무리 집어넣었다 해도 물은 물이거든. 물은 성품이고 물은 물 성품은 물 성품이지 물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공사님이 법문할 때 이러죠.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내가 허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라는 물체가 허공이라는 그 색경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허공도 물체가 되고 물질입니다. 내 몸뚱이도 물질이니까 몸뚱이가 허공 속에 있게 되는데,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허공이 내 속에 있는 거지요. 그때 허공이라는 것은 성품짜리이면서 바로 나라는 것도 성품짜리죠. 또는 허공이 물질이라 해도 나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보통은 내가 허공 속에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딱 이해를 합니다. 그지요? 근데 허공이 내 속에 있다 이러면 오도독도 못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허공이 내 속에 있답니다. 나라는 것은 불생불멸, 무시무정, 가도 끝없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작.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람 분별을 하더라도 공적성은 공적성이나 공적성은 공적성이나 쓰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는 거나 한 가지라.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이 뜻을 깊이 알아서 늘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만 그대로 알려진정이요. 잊어버리면 공적성은 어디 가고 어느 줄도 몰라. 이것뿐이요. 선생님 이해를 했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 분별하더라도 물 위에 거품이 아무리 있어도 물은 물이거든요. 공적성은 공적성이다. 그런데 그 물거품만 계속 보고 이 물을 보지 못하면은 공적성을 그냥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공적성이다. 변하는 것은 전부 공적성의 작용이다. 요거를 늘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멸진정이나 그대로 삼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놔둔다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할 겁니다. 다음 챕터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늘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묘용을 일으키는 진공묘유라고 하죠. 그 묘용은 전부 그 변하고 헛것이다. 그렇게 알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삼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를 계속해서 앉아서 하는데 그때 막 다른 생각이 떠올라. 다른 생각이 떠올라. 그럼 다른 생각을 없애려고 합니까? 다른 생각을 없앨 필요 없어요. 거기서 물거품처럼 뻥 올라오는 것이거든. 허공으로서의 나도 물거품처럼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냅두면 그냥 때 되면 사라져. 생겼으니까 사라지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딱 붙잡아서 내려놔야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푹 일어나면 그냥 냅둬. 그러면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거든.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허공으로서 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공적체라 도구려서 소원을 잘 알아야 도량이 나쁘지만 도구려서 하는 데는 도리 아니면 안 돼. 그와 마찬가지로 망념으로서 망념을 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망념으로서 망념을 제한다고요? 망념으로서 망념을 제해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망념이 없어져 버려. 나중에 되돌아서 참으로 진리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쭉 계속해서 그 당처가 공했다는 것을 알고 망념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도 그 당처가 공했다는 것을 알고 공적체의 그림자라는 걸 느껴서 철저하게 돼버리면 공정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 참말로 이 중요한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나 우리가 이제 쭉 지금 모습공식하고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적체인데 독으로서 독을 제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내가 망심을 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방편을 쓰지요. 방편도 망심입니다. 분별심입니다.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도 하나의 분별심이에요. 망심이에요. 말하자면 그거지. 물거품이죠. 하나의. 그래서 망념을 제하는 겁니다. 화두도 망념을 가지고 망념을 제하는 것이고 새말기도 나중 가면
나중 가면 그렇지 않겠죠. 늘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뭐 귀로 듣는다. 또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망념을 일으키는 겁니다. 망념을 일으켜서 그 뒤바뀐 망념을 제하는 겁니다. 모든 방편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념으로서 망념을 제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망념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 이제 모습공식 해봐서 알아요. 그 망념을 놔버려요. 딱 붙잡아서 놔버려요. 그러면 그 망념이 없어져. 그럼 나중에 되돌아서 여기 객이다, 뇌다, 진뇌다. 그게 뇌다 하는 건 이거는 번뇌고 뒤에는 요 객은 객진번뇌를 말을 하거든요. 객이라는 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객진번뇌인데 이것이 다 뭐가 된다? 진객이 되고 진뇌가 된다. 망심이 바로 진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쭉 계속해서 당처가 공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해보자. 우리 당처가 공했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당처가 공했다. 당처가 공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망념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도 그 당처가 공했다는 것을 알고 공적체, 그림자다. 다른 말로 공적체의 작용이다, 씀이다 라는 걸 느껴서 철저하게 돼버리면 공적체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공적체를 찾을 필요가 없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 그대로라. 만약 우리가 공적체를 다른 데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수고가 이르지만 우리가 그만 망념으로서 망념을 제할 줄 알면 나중에 되돌아서 망념 그 자체가 공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될 듯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습공식 자꾸 하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습공식 변한다라는 거 알면 뭐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자리를 들리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거 뭐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이게 공했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자체성이. 그래서 거기 자꾸만 들어앉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자꾸만 하면은 뭐가 되느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바로 공적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아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모습공식만 해도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되게 났어.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화를 툭 내려놔. 화를 내려놓으면 이 화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온자리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자리를 들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자꾸만 하면은 나중에 이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자꾸만 하면 그 바탕이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습공식을 좀 철저하게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그 임계점을 넘지를 못해요. 그 물이 끓는 거를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백도씨가 돼야 되는데 백도씨에 못 가. 그래서 그 임계점을 확 넘어버려야지 되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이 안 돼. 왜 그러냐? 기초가 안 돼 있었어. 기본이 안 돼 있었어. 연기와 공성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정견을 세우는 가장 1등 공신입니다. 자, 275쪽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건 절대로 관념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관념으로 하는 사람이 툭 깨져도 어떻게 되는 수도 있지만 어려워요. 어디까지나 진짜를 붙들어야 돼.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선생님, 상대성을 들고 절대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성 자체가 절대성이거든. 절대성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성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요. 다만 상대성으로 낮은 데에 들어앉아서 절대성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는 것이 완전히 파악되면 상대성이 곧 절대성이지 어찌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이 되는가. 예, 상대성이 곧 절대성입니다. 예.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노란 줄을 너무너무 많이 쳐놨는데 공부하는 방법도 다 말씀해 놓으시고 깨닫는 방법도 다 말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거는 절대로 관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관념으로 하면 정말로 수십 년 공부해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물론 관념으로 하던 사람이 툭 깨쳐서 어떻게 되는 수도 있지만 그거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진짜를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상대성을 붙드는 겁니다. 진짜를 붙들으려고 하니까 진짜를 찾으러 다녀. 아니, 진짜에서 그림자로 진짜는 모습이 없어. 생멸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진짜는 붙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가짜를 붙드는 겁니다. 가짜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다른 말로 공하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해서 그 가짜에 들어앉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깨달으려고 애를 쓰네. 깨달으려고 애쓰는 시간에 절대성의 작용인 상대성이 당초가 공했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가 다른 말로 공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정말로 선생님이 모습공식 잘 설명을 해 놓으셨네, 여기. 그래서 상대성을 붙들어야 돼. 상대성을 붙들어야 돼. 왜?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거든. 상대성 지 혼자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성은 그 뿌리가 어디 있냐? 절대성이 그 뿌리예요. 그래서 절대성을 알려면 상대성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성 자체가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로 하면은 상대성은 묘유가 되고 절대성은 진공이 돼요. 그래서 진공, 묘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성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성이 이루어지겠나 말이야. 그런데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낮춘 상대성으로 낮춘 데에 딱 들어앉아 버려. 우리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상대성에 탁 진짜인 줄 알고 들어앉아 버리니까 뭘 잊어버려? 요 상대성을 낮춘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백봉 선생님도 맨날 그 얘기를 하죠. 방향만 바르게 가면 어렵지 않다. 요 딱 얘기했거든요.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상대성에만 머물지만 않으면 그냥 절대성은 드러나지 말래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성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낮춘 상대성을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서 그것이 공했다. 그 당처가 비었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라는 것이 완전히 파악이 되면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 앞에 그 상대성을 딱 그 붙들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완전히 파악을 하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파악이 되면 상대성이 곧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어찌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이겠는가? 그러니까 법신하고 색신하고 어떻게 둘이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상대성이 가짜라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는 불생불멸이에요. 났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는 났다 꺼졌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무조건 가짜야. 해서 그 가짜를 놔버려. 가짜에 들어앉지 않으면 가짜를 놔버려. 이 훈련을 굉장히 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를 찾으려 하니 진짜는 찾을 수가 없어. 모습이 없는데. 가짜는 진짜에서 나쁜 가짜를 붙들고 변하거든. 이게 가짜는 특징이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다 가짜야. 가짜니까 거기에 머물 수 없지. 가짜를 자꾸만 놓는 훈련, 가짜를 자꾸 놔버리는 훈련. 이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하게 파악이 되면 한 말이거든. 이게 상대성은 절대성으로 왔다는 거죠. 완전히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 오는지, 내 성품을 인증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로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경전에서 보면요, 되게 불교 전문 용어를 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우리 능음경도 보셨죠?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성, 절대성, 이 진짜와 가짜, 이 말하면 개념을 분명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공적성이 바로 붙여버려 우리가 공적성을 여의고 어디서 철을 찾지. 그러니까 나의 공적성을 인정하게 되면 남의 부처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적성을 모르고 남의 공적성을 어떻게 찾지? 나의 공적성도 찾아내지 못하고 다만 느끼는 것뿐인데 내 것도 못 찾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말이요. 예,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 공적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것이고 불생불멸이고 가도 끝없는 것인데 우리가 공적성을 여기고 어디 가서 부처를 탔지? 그러니까 나의 공적성을 인정하게 되면 남의 부처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적성을 모르고 남의 공적성을 어떻게 찾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다가 줄을 다 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법안 허공으로 쓰였나 자꾸 했어. 그래서 허공으로 쓰였나 하면은 내가 허공으로 쓰였나 하면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요. 물어봤더니 그냥 멈칫멈칫 하시더라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면 이름만 바뀐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은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인 그런 말하자면 불성자리를 의미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면 당연히 불생불멸이고 모습이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너도 당연히 그런 것이죠. 산화돼지도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근데 자기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그럼 너는? 했더니 저 사람은 이랬더니 허공으로서의 나가 쑥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 도반한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어떤 한계가 없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자기는 허공으로서의 나고 남은 허공으로서의 너가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죠. 허공으로서의 뭐요? 마우스, 허공으로서의 컴퓨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다른 것도 다 허공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는 본래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공적하고 일체 상대성을 나툴 수 있는 자리다. 바로 부처자리다. 그 개념이, 그 이론이 맞아, 제대로 그 이치가 제대로 그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